앞서는 서울 행정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보궐선거 민심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짚어볼 주제는 이건데요. 지난해 4월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그야말로 꿈의 숫자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8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런데 그때의 그 민심은 다소 달라진 듯합니다. 국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고무돼 있던 집권 여당이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 50% 이상은 일단 4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심은 호랑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민심이 어떤 때는 많은 어떤 이 여당한테 4.15 총선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표를 줬지만 지금은 민심이 완전히 또 싸늘하게 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잘하라. 그리고 또 혼자 하라고 한 그건 아니잖아요.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좀 안정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이해찬 전 대표 보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뭔가 야당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 모든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다 법안도 일방적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알기 쉽게 하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2번이나 개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집값 상승이 지금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26번이나 정책을 발표하고도 지금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K방향 하다가 결국은 백신까지도 지금 도입을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그래도 여당이 노력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또 국민들 민심은 돌아갈 텐데 지금 또 여당을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왜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민심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싸늘하게 식고 이제 여당한테 좀 회초리를 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52대 지금 37로 나왔는데 뭐 절대 비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장을 볼까요? 최 교수님. 네. 여기 봤을 때 사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야당 견지, 야당 심판이 여당 심판,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한다는 의견이 여당 심판보다 좀 더 높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수치만 보게 되면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동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야당이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부산은 특히 더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중도와 진보의 일부도 사실은 약간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3달 정도 남아 있는 건데 90일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좀 새로운 얼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제대로 또 못하면 그것도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단일화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4월까지 그때 당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4월과 올해 초의 지지율 일단 여당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지사에게도 향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신년 인터뷰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청와대 강력히 꼭 사면해야 된다고. 아니,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공감을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하정대 국장. 예. 지금부터 저하고 두 가지 화면을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여당 당원 게시판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낙연 대표 퇴진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붙이는 얘기까지 나왔고 당대표는 이렇고요. 지금 다음 장을 볼까요? 또 한 명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도 출당을 위한 찬반 투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먼저 좀 화면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권리당원 지금 현재 투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낙연 그 대표 거 한번 볼까요? 예. 보면은 지금 현재는 찬성이 2,960이고 반대가 6,000개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출당 관련해서는 찬성이 지금은 5,900개고 그다음에 화면을 돌려주죠. 5,900개고 예, 반대가 돌려놨어요. 이제 예. 209개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론을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사면론을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정부하고 다른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하고 부산에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천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좀 전체 이제 당의 의견하고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도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예. 거기에서 그 가장 센 게 이제 출당 제명이에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출당 제명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당직 정지죠. 그리고 대표에서 물러나라 이 얘기는. 근데 당직 박탈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크게 잘못이 거기에 맞는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뭐 나하고 의견이 전체 당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또는 뭐 좀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당원하고 의견이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대표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저는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권리당원이 80만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틀간 6일 오전부터 했거든요. 이틀간 다 해서 한 게 저게 찬반 다 합쳐도 1% 약간 넘는 숫자예요. 제가 보기엔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사면론이 거세게 확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은 모두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무슨 대표를 당직에서 뭐 끌어내리자 아니면 뭐 출당을 시키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왔을 뿐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공식 찬반 투표는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들 일부가 투표에 붙여서 이낙연 대표의 사퇴, 이재명 지사 출당까지 외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